예, 안녕하세요, 로미쌤. 안녕하세요. 대치동 인재원 원장 손아름입니다. 예, 선생님, 네. 그 송편 많이 드셨어요? 아니요. 영재교육원 때문에 요새 예, 너무 지금 예, 이슈가 돼서 예. 네, 추석 내내 학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네. 오고 가는 길에도 못 드신 거예요? 맛도 못 보시고? 네, 구경도 못했어요. 아유, 세상에. 예. 그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치동은 요즘 영재교육원 때문에 난리도 아니라고요? 예. 네. 아주 심각하게 어머님들이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또 지원을 해보고자 하는데 또 이제 여러 곳에 지원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네. 어디가 어떤지 또 정보가 잘 없으신 경우도 있어서 요새는 영재교육원 관련 업무만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보다도 그 인기가 더 높아진 건가요? 제가 대치동에서 한 7, 8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방송에서의 영재라고 하면은 그 관련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영재발굴단이라는 예. 그런 데서 이제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똘똘한 아이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세상에 저런 아이가 어떻게 있지? 하면서 그런 저랑은 다른 네. 세상에. 예.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재교육원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이렇게 네. 그런 아이들만 가겠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상위 1%의 영재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상위 20, 30%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되지 않더라도 일단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경쟁률 또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 대학 입시를 이제 준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뭐 고등학생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영재 교육원이나 영재 학급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확실히 이런 교육의 기회를 받은 아이들이 입시에서의 결과도 확실히 좋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살펴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중학생 때 또는 초등학생 때 영재 교육원에 네, 다녔던 맞아요. 경험들이 대부분인 것 네. 같아요. 예. 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그런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 입시까지도 사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영재원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지식을 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축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나 학원이 더 적합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영재교육원에 가게 되면은 뭐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에 무학년제로 묶여 있거든요. 예. 3학년, 4학년, 5학년, 때로는 4, 5, 6학년 이렇게 3학년 학생들은 좀 무리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렵죠. 그래서 네. 실제 인원도 적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똘똘한 영재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탐구 토론하고 협동도 중요하고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들 예. 이런 활동들 아무래도 학교에선 하기가 어렵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어떤 식으로 탐구하고 어떠한 새로운 결과를 낼 때는 어떤 고찰이 필요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 학교에서나 다른 제도권 안에서 일반적으로는 이뤄지긴 힘들은 네, 뭐 맞습니다. 실질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더 뭐 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은 이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영재교육원 종류에 따라서 물론 가르치는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재원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교육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와 학원에서는 이제 지식을 이제 쌓는 공부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원을 통해서는 아이의 새로운 창의성,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영재 교육 기관들도 명칭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영재 학급이니 뭐 지역 공동이니 종류가 많죠.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학 부설 영재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이외에는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하는 이제 교육청 지원이 있고요. 보통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개별 학교 또는 공동으로 학교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영재학급 이렇게 예. 보통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예, 학교 단위에서는 그렇죠. 영재학급 네, 공동으로 맞습니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개별 대학, 학교가 예, 네. 대학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청도 영재교육원이고 대학에서도 영재교육원이면은 네. 서로 좀 유사한 건가요? 조금 다른 점도 있는 건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머님들이 물어보면 개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아, 말씀을 예. 드리는데 희소성의 차이가 그쵸. 있네요. 예. 네,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되는 커리큘럼의 수준이 좀 많이 높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면서 예. 아이들을 지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학 부설이 원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는 그러하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현직 그 초등 교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뭐 카이스트나 다른 대학들에서 교수님들이 초빙되어 와서 하는 예. 경우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주제라든지 실제 아이들이 내는 산출물, 소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창의 체험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이 뛰어난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면접 때 하필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예. 좀 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됐어요. 예. 대학 부설이. 그리고 나서 교육청을 이제 해서 됐어요. 예. 예. 근데 막상 교육청 영재원을 다니면서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네. 예. 너무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들었지 네. 않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시간 낭비라는 이야기까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다니는 게 맞을까요?라고 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또 중학교에 가면은 중등 영재원을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교육청이나 영재학급에서의 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곳은 반드시. 저도 그런 질문들을 받은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주말에 우리 아이가 뭐 학원을 다니는 게 더 유리한지 영재교육원을 가는 게 더 유리한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그 사례를 그대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청 영재원이면은 저희 아이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경험해봤던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말씀하신 것 같이 중학교에서의 영재교육원이나 그 이후에 진학을 고려하면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되나? 이런 경우들이 또 고민들이 적지 않으시군요. 예. 그렇죠. 영재교육원은 그러면은 거주 지역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러합니다. 지금 실제 그 서울에서는 초등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 서울교대, 네, 그다음에 영재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영재원, 고대도 있군요. 네, 이화여대도 있고요. 근데 지금 거주 지역 중심을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게 대부분은 그러하지만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 대학부설 영재원이 있거든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서울 지역 아이들이 지원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거주 지역 중심은 아니지만 어디를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 지원 분야는 어떤 곳일까를 전체 영재원을 좀 서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몇 학년부터 선발하나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교육청 같은 곳은 보통 아이들이 뭐 4학년, 5학년, 6학년, 3학년도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를 보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4학년 영재원을 한다 이러면 3학년 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청이나 영재학급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좀 차치하고 대학 부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서울교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3학년 아이들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 5, 6학년이 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 연도인 3학년 때 응시를 처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3, 4, 5학년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4, 5, 6학년에 아니요. 네. 4, 5, 6학년 똑같이 4학년부터네요. 똑같이 교대와. 근데 올해는 고려대학교가 직전에 발표한 게
4학년은 선발하지 않겠다. 4학년 9는. 그러니까 예, 3학년 예. 올해 3학년이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그 정원 교대밖에 없거든요. 교육청. 네, 그래서 이제 고려대는 내년 5, 6학년 예. 되는 친구들을 선발을 하겠다고 해서 예. 약간 매년 해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복수로도 지원을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도 지원하고 교육청도 지원한다. 네. 그리고 일단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대학 부서를 보통 8월 말부터 이제 9월 이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실제 이제 9월 말이면은 그 지원서 서류 같은 것들이 다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 이경에 이제 1차 시험이 있어요. 영재성 평가라고도 불리는 그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또 1차 시험 발표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11월경에는 입시가 끝나게 되는데 대학 부설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아쉽게 좀 고배를 마신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교육청에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시에 복수 지원을 하는 것은 상관은 없으나 이제 합격을 만약에 둘 다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곳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대와 교대가 복수 지원 자체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었으나 면접일을 하루로 잡아버렸어요. 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면접은 이제 좀 다른데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여러 가지를 보셔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복수 지원 자체를 금지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해 달라지거든요. 영재교육원이 학교마다 막 이렇게 다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매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영재교육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꼭 설명회를 가보시길 권해드려요. 홈페이지랑은 다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재교육원 입학 설명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번에도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입시 접수를 시작하기 한 이틀 전, 3일 전에 네, 입시 설명회를 해서 저 다녀왔거든요. 근데 너무 독특했던 건 제가 홈페이지에서 파악했던 정보와는 다른 정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준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 선발하는 곳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소서, 지원 동기 이런 것들에 녹여서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님들께서 설명회를 갔다 오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학 부설은 11월까지 입시가 대부분 끝나는 거고. 네, 11월 초면 다 끝나게 됩니다. 교육청은 그 뒤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시기가 보통 10월에서 11월 요때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세요. 바로 곧 시작하는 거고. 네.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들도 좀 다양한가요? 네, 이번에 제출 서류들을 보면은 좀 특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산출물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빙을 여러 페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곳에 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나는 뭐 토론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하고 이런 그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네가 만약에 정보 분야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너의 정말 관심사는 뭐고 지금까지 뭘 연구해 왔니? 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을 필요로 하게 하는 거죠. 부문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정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정보 이 세 개가 보통 일반적인 분류였고요. 근데 이제 영재원이라고 하면은 이과에 좀 생각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부문만 영재가 있는 게 아니라요. 교육청이나 대학 부설에도 언어 관련 영재, 미술, 음악 여러 가지 문학 부분에 이르기까지 영재 부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율이 수학, 과학, 정보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문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할 점은
수과학 정보 융합 분야라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매해 선발하는 게 뭐 교대는 작년까지 수과학 정보 융합으로 선발을 했다면은 올해는 세 개를 각각 나누어 또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해 지원 분야가 같은 지원 단위에서도 달라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분야가 있나요? 수학, 역시 수학? 과학, 네. 그리고 예. 요새는 그 융합 IT, 실생활 속, 예. 그다음에 뭐 IT라든지 아니면 AI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 초등에 또 코딩 교육이 굉장히 열풍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보 분야가 요새는 굉장히 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해요. 예. 근데 아이들이 이제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또 로봇을 만들어서 모션 프로그램이라는 걸 막 돌린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은 정보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모션 프로그램을 동작 작동시키고 그래요? 네. 그 3학년, 4학년이 예. 뭐 이족 보행 로봇 이런 걸 만들어서 예. 모션 프로그램을 써야만 해요. 아니면 코딩을 하면 일주일 넘게 걸려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굉장히 또 인상 깊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산출물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산출물을 제시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산출물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최대 공약수를 예. 스스로 근데 최대 공약수가 숫자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수 자체가 크면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호재법이란 걸 알아낸 거예요. 유클리드 호재법. 네. 그래요? 그 자체만으로도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 굉장히 아닌가요? 영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호재법을 연달아서 계속 빼야 되니까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컴퓨터로 코딩을 해서 그 호재법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구동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호재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네. 자동으로 구해질 수 있게. 네, 컴퓨터의 예. 빠른 그 속도를 이용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새 아이들이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생각을 했는데 더 대단했던 건 그 학부모님이셨어요. 그 만들었던 거를 그래 잘했다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예.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발표를 하도록 독려하고 그래서 하나의 자료로 이걸 남긴 거죠. 예. 그러면은 영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인 인증기관에서 했던 결과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산출물로 남겨서 이제 무난하게 합격이 되는 예. 네, 눈에 부모님의 띄겠네요. 자연스럽게 눈에 네, 띄겠어요.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로 하죠. 그 스스로의 관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이게 진짜 영재거든요. 학교에서 바라보기에. 그 학생이 제출한 산출물이 실제 영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서는 스스로 탐구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접근할 건지 그 이후에 이제 고찰 과정까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학습을 원하는 친구들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배우게 될 과정을 잘 살펴보고 네. 그 내용에 조금 더 부합했던 활동들을 산출물로 제출하면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빠르면은 이제 9월 말, 10월 초 그리고 11월 초까지 제출하는 아이들이 신청하게 되는 이 영재교육원의 서류도 제출해야 될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류라고 하면은 뭐 학교 추천서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자기소개서 정도가 일반적이었는데요. 네.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지 모르겠지만 지원이 치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서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그 자소서가 학교마다 원하는 문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는 어떤 학교는 학부모 의견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존에 그 선생님들이 추천서에 써주셨던 내용은 너무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장 아이를 가까이서 많이 관찰하고 정말 추천하고 싶은 사람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추천서 대신에 의견서가 맞아요. 사용되는 거예요? 학부모님이 본인의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가 영재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그런 학부모 의견서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학생용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창의적인 인성
예.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하는 자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아, 본인이 보고서를 네, 제출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산출물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개수도 다양해서 예. 뭐 1개에서 뭐 최대 3, 4개까지 제출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사회통합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빙 서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원을 할 때 그 일반적인 지원서 한 부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1차 시험 이후에 자소서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영재교육원 교육을 상당히 희망하시고 고입이나 대학 진학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영재교육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 방송에서는 저희가 자소서나 면접 또는 영재성 시험 등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로미쌤 모시고 초등학생의 입시 영재교육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